안녕하십니까. 유니뉴스의 김하늘입니다. 지난 26일 정부는 개성공단 잔류인원 전원 철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범정부적 차원의 대응책 마련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통일 소식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26일 개성공단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우리 측 체류 인원 전원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6일째 통일부 장관은 정부 성명 발표를 통해 북한의 부당한 조치로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어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잔류 인원 전원을 귀환시키는 불가피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류 장관은 이어 정부는 입주 기업들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지원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철수 결정에 따라 지난 27일 오후 우리 측 인원 126명이 귀환한 데 이어 30일 새벽에는 43명이 귀환했습니다. 현재 개성공단에 잔류하는 인원은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측 인원 5명 등 총 7명으로 이들은 북측과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귀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 사태 후 위기에 처한 입주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29일 국무조정실장을 반장으로 통일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들이 모여 정부 합동대책반 회의를 개최하고 지원 대책을 논의했으며 4월 30일부터는 실무 태스크포스 팀을 가동해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5월 2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 합동대책반이 우선 1단계로 입주기업들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현 단계에서 정부가 최대한 마련할 수 있는 총 3천억 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신속히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으로는 630억 원의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과 1,000억 원의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1,000억 원의 정책금융공사 온랜딩, 369억 원의 신기보 특례보증 등입니다. 이 밖에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에서도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3천억 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경협보험자금 지원을 추진 중에 있고 추경 예산안에 포함된 중소기업 진흥기금을 통한 정책자금이 국회 심의를 마치는 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2단계 지원 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입주기업 피해 조사가 진행되는 대로 2단계 이후에 맞춤형 지원 대책도 계속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에서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실태조사반을 설치하고 5월 1일부터 입주기업의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9일 미국 하원 외무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의 스티브 쉐벗 위원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기업이 투자하고 기업 활동을 하려면 합의가 성실히 지켜져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안심할 수 있어야 하는데 북한은 너무도 예측 불가능한 곳이라며 한국뿐 아니라 어느 나라도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북한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경제발전이나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앞서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는 이제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과 근로자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실질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6일째 통일부 장관은 지난 30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 분과위원 합동회의 특강에서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들어주는 것으로 개성공단이 정상화된다면 그렇게 만들어진 개성공단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는 북한이 저지른 부당한 행동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며 북한이 그것을 깨닫고 뒤로 물리는 자체만으로도 개성공단은 바로 정상화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통일부는 이번 사태를 거울 삼아 개성공단을 재정상화하려는 노력을 할 것이며 정상화되는 개성공단은 많은 기업이 투자하고 싶은 안전한 곳, 한반도 평화의 상징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 통일교육원은 고석규 목포대 총장 등 39명이 참여하는 제3기 통일정책 최고위 과정을 5월 2일부터 7월 11일까지 운영합니다. 이번 최고위 과정은 5차례 특강과 현장 방문으로 진행되며 강사로는 통일부 장관, 외교안보 수석 등 관계 장차관, 그리고 관련 분야 명사들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통일정책 최고위 과정은 우리 사회의 최고위층을 대상으로 통일정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통일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통일교육원에서 지난해부터 개설한 과정입니다. 통일교육원은 통일교육 지도사의 발굴을 위해 교육부와 공동으로 제1회 학교 통일교육 연구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대회 참가 자격은 전국 초중고 교사 및 교장, 교감 선생님을 비롯해 장학사, 연구사 등 교육 전문직이며 연구 주제로는 통일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통일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학교 통일교육 지도 사례로 초등부와 중등부로 나누어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회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9월 23일부터 10월 7일까지 출품작을 제출하며 10월과 11월에 걸쳐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대회는 교육부 공인연구대회로 출품작의 20% 범위 내에서 시상하게 되며 입상자 전원에게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에 의한 연구평점이 부여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지난 4월 30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합동회의 특강을 통해 앞으로 개성공단이 재정상화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고 남북관계의 신뢰를 쌓기 위한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다고도 말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윤희 현장에서 전해드립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분과위 합동회의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와 대북정책 추진 방향을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류길재 장관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서 남북 간의 신뢰를 쌓겠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남북 관계가 좀 더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남북 관계를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고통스럽고 짜증이 나고 그렇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이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려고 하는 신뢰 프로세스의 핵심입니다. 핵심 전제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세미나가 지난 2일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개성공단 상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개성공단의 가동이 중단되고 입주업체 종사자들이 하루아침에 일터로부터 쫓겨난 사건은 통일부 장관인 제게 안타까움 그 이상의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정부의 귀환 결정은 안타깝지만 우리 국민들의 신변 안전을 위해 내린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정부는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게 된 우리 기업들의 고통 완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노력도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북한은 잘못된 과거의 틀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건네는 신뢰의 손짓에 화답해야 합니다. 축사에 이어 박명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전하며 개성공단이 새로운 신뢰와 소통의 고리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개성공단의 문제가 지금 현안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역시 개성공단은 실질적으로든 상징적으로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상당 부분이 닫혀 있는 속에서 소통적
이 갈등적 소통을 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고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이 개성공단을 불이 꺼지지 않고 이것이 새로운 신뢰와 소통의 어떤 그 고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말 노력을 하고. 이날 공동 세미나는 지속 가능한 대북 정책의 모색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윤 위원장 이영아입니다. 통일의 문을 두드리는 시간. 상생기자 통일 톡톡입니다. 지난 4월 5일 제2기 통일부 어린이기자단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새내기 기자들을 만나보게 될 텐데요. 엄세현 어린이 기자가 전하는 통일부 어린이 기자들의 모습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4월 5일 발대식을 통해 통일부 어린이 기자로 임명된 엄세현입니다. 저는 통일부 어린이 기자로 앞으로 통일의 문을 이렇게 톡톡 두드릴 수 있게 되어 엄청 설레고 기쁘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통일의 문을 두드릴지, 또 어린이 기자단은 무엇을 하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설명해드리기 위해 직접 다녀온 곳이 있습니다. 지난 4월 5일에 있었던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제1기 수료식과 2기 발대식인데요. 앞으로 어린이 기자단이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지 같이 한번 따라가 볼까요?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되어 그런지 어린이 기자단의 선수 소리가 가장 먼저 울려 퍼졌습니다. 선서 우리는 통일을 꿈꾸고 준비하는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으로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만으로 이미 하나가 된 것 같은 150명의 어린이 기자단. 그럼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지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네, 2기 기자단 활동은 크게 온라인 활동과 오프라인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활동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다 가입하고 계신 커뮤니티 카페, 그리고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의 블로그를 통해서 온라인 활동이 주로 이루어질 거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활동의 경우에는 캠프에 참석을 한다거나 교육 프로그램 참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오프라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 기자로서의 소양은 물론 통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인 것 같지 않나요? 좋은 체험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기자의 임무. 그런데 아직까지 기사를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저로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다행히도 전문 기자분이 기사 작성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노하우까지 알려주어 자신감을 얻었답니다. 그 자리에서 직접 기사 쓰는 연습까지 해보니 들을 때보다 더 쉽게 이해가 되어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1부가 끝나고 2부에선 그동안 기자로서 열심히 활동한 1기 선배들의 활동 영상을 봤는데요. 빨리 기자로 뛰고 싶다는 열정이 샘솟았습니다. 아직까지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열심히 더 기사를 노력해서 써서 그런 사람들에게 통일의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고 싶고, 북한 아이들의 실질적인 그 생활과 그 지금 처해 있는 환경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쓰고 싶습니다. 이제 어린이 기자단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아셨죠? 그럼 왜 통일에 대해 공부하고 기사를 쓰는 어린이 기자단이 필요한 걸까요? 바로 왜 통일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는 친구들과 어른들에게 정확한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기 위해서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우리가 왜 통일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저는 통일 준비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했는데요. 어린이 기자단이 된 이후 처음 참여한 통일 리더십 캠프에서 그 궁금증이 해소됐답니다. 통일부 어린이 기자답게 여러분들에게도 그 현장을 전해드려야겠죠? 저와 함께 가보시죠. 제2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발대식 이후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됐는데요. 첫 활동이 바로 통일 리더십 캠프였습니다. 통일 한국을 이끌어갈 미래 리더 양성이 목적인 프로그램으로 올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캠프는 통일캠프 로그인이라는 오리엔테이션으로 시작됐는데요. 통일부 상생기자단으로 활동했던 허준영 기자님의 통일특강은 우리가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었답니다. 통일의 주인공은 누구다? 우리다! 목소리 작아. 다시 한 번 더. 통일의 주인공 누구다? 나다!
강의에 이어 마련된 체험활동을 통해서는 어린이 기자들이 직접 통일 동화를 만들어 우리 삶 속의 작은 분단과 갈등을 생각하며 해결 방법을 찾아볼 수 있었답니다. 저는 지금까지 통일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전쟁이었습니다. 또 통일할 때도 하고 나서도 돈이 많이 들어 힘들 거라는 편견도 있었고요. 그런데 1박 2일 동안 진행된 통일 리더십 캠프에서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생각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첫째, 통일로 인해 강대국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째, 무엇보다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통일 리더십 캠프는 꼭 어린이 기자단이 아니어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참가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저는 이제부터 통일부 어린이 기자로서 통일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해 주실 거죠? 통일의 주인공은 바로 나, 너,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며 지금까지 제2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엄세현 기자였습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이어 피해 규모에 대한 충격 여파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손실은 경제적인 것만이 아닐 것입니다. 남북의 신뢰가 다시 쌓여 개성공단과 함께 남북의 또 다른 소통의 길이 활짝 열리길 바라며 통일교육원 영상 해미의 통일미래 보시며 통일 편익과 남북 화합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늦었어. 통일 10주년을 기념하며 우리나라가 G10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한반도의 통일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통일 이후 우리나라가 얼마나 변화하고 발전했는지는 여러분 스스로도 체감할 것입니다. 벌써 10년이나 지났네. 그러게, 우리가 평양에서 대학도 다니고 말이야. 오늘 여러분에게 내어줄 과제는 통일 이후 우리나라의 변화에 대한 조사입니다. 우리 경제의 재도약이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여러분이 느끼는 부정적인 면도 있을 거예요. 발표는 2주 후 이 시간에 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주다. 잘 됐어. 근데 이창준이 누구지? 난데 앞으로 우리 같이 잘해보자. 그렇구나. 반가워. 우린 서울에서 왔는데 너는? 난 고향이 함경북도 무산이야. 무산? 무산광산이 있는 무산? 거기서 철광석 많이 난다며? 그래, 맞아. 통일된 후에 우리 마을도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되면서 계속 좋아지고 있는 중이야. 넌 통일이 되고 나서 어떤 점이 가장 좋아? 아무래도 원하는 공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 아이가? 통일이 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싶어도 출신 성분이나 가난 때문에 원하는 공부를 마음껏 하는 게 힘들었지. 너희는 어떠니? 난 무엇보다 이젠 전쟁 나면 어쩌나 걱정 안 해서 좋아. 우리 엄만 북한에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할 때마다 무서워하셨대. 그렇긴 하지만 통일이라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니지. 아직 통일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어떤 사람들? 북한 사람들 말이야. 통일 전엔 북한 정부가 시키는 대로 살아야 했잖아. 그래서 그런지 스스로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 같아.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결과가 있는 건데. 뭐? 우리가 노력도 안 하면서 결과만 바란다는 말이가? 그건 남한 사람들의 편견이야.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런 북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지. 민주주의를 처음 접하는 거니까 그런 건 이해하지만 말이야. 미선아, 그만해. 남북한 사람들은 서로 다른 체제 아래서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당연히 차이가 있지 않겠네? 그럴수록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가? 그래, 알아. 그래서 우리도 너희가 잘 적응할 수 있게 돕고 있잖아. 정부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도와주는 것은 고맙지만 남한 사람들은 우리를 2등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네? 그만들 하자. 왜 감정적으로 그래? 내 말이 그렇게 거슬렸다면 미안하지만 난 우리가 느끼는 점을 솔직히 말한 거야. 혜미, 너도 나랑 같은 생각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 넌 아닌가 보네. 나만 문제구나.
그럼 내가 빠지면 되겠네. 미선아. 안녕. 왔어? 뭐 찾고 있었어? 통일 후에 나타난 경제적 효과에 대해 자료 좀 찾고 있었어. 장혜미, 너 잠깐 나 좀 봐. 너 지금 쟤랑 뭐 하는 거야? 뭐 하긴, 과제 해야지. 아니, 너 어제 일로 아직도 화가 난 거야? 어젠 네가 먼저 실수한 것 같아. 하지만 창준이 쟤도 그렇게 발끈할 필요는 없었던 거잖아. 난 서로 잘해보자고 말한 건데 왜 사람 말을 그렇게 꼬아서 듣는 건지 몰라? 창준이도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닐 거야. 자, 그만하고 들어가서 화해하자, 응? 이 정도 잘하면 돼갔어? 아, 그래. 자, 여기. 고맙다, 야. 너네가 창준이랑 같은 조이가? 이야, 너네 든든하겠구만. 창준이가 평양영재학교 출신이야. 야, 영재학교? 북한 최고의 수지들이 다닌다는? 예, 중학교 때부터 선발돼서 교육받은 과학영재야. 우리 마을 자랑이었지. 야, 그만해. 여기 우선 참고할 만한 자료는 내가 찾아놨어. 뭐부터 정리할까? 나한테 물어본 거야? 미안, 난 좀 바쁜 일이 생겨서. 미선이가 일이 있나 보네. 그럼 우리끼리 먼저 할까? 통일이 돼서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 난 통일의 혜택을 많이 본 것 같아. 우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졌으니까. 어릴 땐 늘 배가 고팠어. 우리 고향에는 남한의 기술과 북한의 자원을 결합하여 성공한 회사들이 많이 생겨났어. 덕분에 고향 사람들도 좋은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지. 넌 어떠네? 난 처음엔 별로 안 좋다고 생각했어. 남한에서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어. 알고 있어. 세금 같은 것 때문이가? 통일이 되면 세금을 더 내야 된다는 말이 많았거든. 남과 북의 경제력 차이가 크니까 그걸 줄이기 위해서 말이야. 예.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고. 분단 상황이 계속되다 그 상황에 익숙해져 버린 거였어. 사실 통일 비용보다 분단 비용이 훨씬 큰데 말이야. 게다가 통일 비용은 통일 한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 맞아.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배고픈 주민들이 많은데 계속 미사일과 핵을 개발하고 그러는 게 이해가 안 가셨대. 그 돈이면 부족한 식량을 살 수 있는데 말이야. 또 있다. 통일 후에 남북한의 국방비가 줄어들어 복지와 교육 예산이 늘어날 수 있었잖아. 우리 아빠 대학 땐 비싼 등록금이 대학생들의 큰 고민거리였대. 진짜가? 남한 사람들도 아무 걱정 없이 공부만 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었네. 통일이 되고 부모님은 어떠시니? 제일 좋은 건 아빠 사업이 잘 된다는 거야. 개성 디지털밸리로 사업장을 옮기고 나서 사업이 더욱 잘 된다며 좋아하시더라고. 너네 아버지가 개성 디지털밸리에 계시네? 혹시 너네 아버지 회사의 사례를 우리 과제로 해보면 어떨까? 그거 좋은 생각인데? 잠깐만. 우와, 신난다. 혜미야. 얼른 들어가자. 잠깐만, 창준이가 아직 안 왔네. 뭐? 걔도 같이 가는 거야? 당연하지. 우린 한 팀이잖아. 너 계속 이럴 거야 정말? 몰라. 너한텐 잘해주지만 나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같단 말이야. 저기 왔다. 먼저들 왔네. 잘 찾아왔네. 자, 빨리 가자. 아빠! 아이고, 어서들 오면. 안녕하세요. 여긴 로봇의 핵심 동력을 개발하는 라인이란다. 북한 지역에 매장되어 있던 자원을 활용해서 우리 기술이 더욱 발전하게 되었지. 로봇 산업은 앞으로도 계속 팽창할 겁니다. 로봇의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접목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회사에서 연구 중이란다. 이쪽에 관심이 많은가 보구나. 창준이는 평양 영재학교 출신이에요. 과학영재였다네요. 이야, 대단한 친구로구만. 통일이 되어서 가장 좋은 점이라 너무 많아서 뭘 먼저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아빠 사업이 더 잘 되시는 거요. 근데요, 아저씨, 북한 사람들하고 일하실 때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말과 문화도 차이가 있고 서로 오해하는 일도 많았을 것 같은데. 저도 궁금합니다. 남한 기업이 북한 사람들 고용하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해서요. 미선이 말대로 불편해하는 분위기인가요? 별 걱정을 다 하는구나. 사실 처음에는 오해도 있었단다. 하지만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더 많아서 그런지 금방 친해졌지. 그분들 실력은 물론 애사심도 얼마나 높은지. 우리 회사가 글로벌 기업이 된 것도 그분들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다. 해외 출장을 가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대하는 게 달라졌을 정도야. 다들 통일 한국이 최고라고 부러워하지. 아, 그래서 아빠가 요즘 해외 출장만 다녀오시면 기분이 좋으셨던 거구나. 아, 그런가? 잠깐 화장실 좀. 그래라. 뭐야, 나만 나쁜 사람 같잖아. 괜찮습니까? 다친 거 아닙니까? 떨어질 것 같아. 그냥 손 놓으라. 뭐야, 아무리 내가 미워도 그렇지. 뭐야, 창피하게. 괜찮네? 미선아, 의무실에 가보자. 네. 넘어질 때 발목을 삐었나 봐. 큰일 날 뻔했어, 야. 그리고 저번에는 내가 미안했다. 나도 도와줘서 고마워. 고맙긴 뭘. 통일 한국의 인구가 8천만 명을 넘어서면서 우리나라의 인적 자원은 더욱 풍부해졌습니다. 이는 경제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되었으며 더불어 내수 시장이 확대되는 시너지 효과까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동북아의 위험지대였던 한반도의 긴장 상황이 해소되면서 유라시아 횡단 철도가 개통되었고 유럽으로 진출하는 통로로서 우리나라의 가치와 위상은 더욱더 높아졌습니다. 북한 지역에 매장돼 있던 천연광물 등 지하 자원이 본격적으로 개발되면서 자원 부국의 대열에 올라섰습니다. 더불어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물론 우리나라에 기업을 만들고 싶어하는 다국적 기업들의 행보도 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통일이 가져온 가장 큰 문제점은 북한 지역과 남한 지역 사람들의 오해입니다. 오랜 분단의 시간은 남과 북의 사람들 사이에 여러 차이점을 만들었고 그로 인해 서로 간에 오해가 생겨났습니다. 저 역시 부끄럽게도 북한 지역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통일 한국은 바르게 성장할 수 없을 겁니다. 이런 오해는 정책으로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통일 세대들이 서로 이해하는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과제를 통해 얻은 것이 있습니다. 통일이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좋은 친구들입니다. 감사합니다.